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던 우리 사이의 조건이 무너졌을 때 애착은 이렇게 조용히 철수하게 됩니다. 수많은 연인은 바로 이 장면에서 헤어집니다. 내가 숨쉬기 시작한 지점이 상대에게는 버거운 지점이 되었을 때, 나의 절실한 요구가 조금 참아, 이런 반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별은 감정 때문에 일어난 선택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 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정도의 식견은 없지만 영화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너무 리뷰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스포를 담고진 않으니 한번 영상을 봐주세요. 최근에 이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인기 되게 많잖아요. 김도영 감독님의 영화 만약에 우리에 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 기본 줄거리는 첫사랑의 연인이었던 두 주인공이 헤어지고 10년 만에 다시 우연히 회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아마도 제 인생의 최고의 사랑 영화, 가족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많지만 영화의 줄거리를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인상 깊었던 이제 몇 장면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모두의 청춘 시절에 대해서 연인의 이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피디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인생의 운명적인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단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의 우연이 아니면 순간들이 모여서 그게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가 너무 인생을 깊이 깨달았네. 아직은 그걸 깨달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좀 더 그 환상의 판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 남자 주인공 은호와 여자 주인공 정원을 만나고 나서 계속 인제 옛날에 막 친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영화를 본 것 같지가 않고 예전에 제 친구 커플들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계속 기분인 거예요. '그때 걔들 잘 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이제 못 받고 떼인 돈도 있고 또 내가 또 이제 빌려 가지고 못 갚은 돈도 있는데 얘들아 영상 보면 연락해라. 내가 진짜 이자 쳐서 갚을게.' 그래서 다시 가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 아련함에 젖어서 좀 이렇게 잊고 싶어 가지고 다시 보고 싶은 거를 좀 참고 있어요. 나중에 꼭 여러 번 다시 좀 볼 것 같아요. 정말 이제 20대 청춘이었을 때는요. 진짜 돈 없고 한 시 앞도 모르는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 시간은 진짜 많아. 근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딱히 없어. 그러니까 딱히 뭘 하기가 어려웠어, 뭐를.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 그냥 맨날 맨날 뭐가 재밌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커플이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밥상에 소주하고 컵라면만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런데도 너무 즐겁게 신나하면서 막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고 서로에게 충분히 줄 수 없는데 진짜 그래도 신나고 뭔가 설렜던 시간들? 그런 뭔가 막막했지만 뭔가 그렇게 하여튼 매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청춘의 기억들을 마구 생각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사랑을 하면 친구를 사귀면요. 내 전부를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청춘에게는 돈도 시간도 너무 한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20대 때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눈앞에 막 그런 절실한 고민들, 큰 선택들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늘 시간이 많았는데 늘 너무 심각했고 되게 마음이 조급했던 거였죠.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도우면 내 과제를 못 해. 그리고 내가 알바를 오늘 못 가. 뭐 이렇게 뭔가 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랑 엮여 가지고 그 친구의 다단계 동업자가 돼 가지고 빚쟁이가 돼 가지고 일 주일 만에 그냥 폭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또 일 주일 동안에 다단계에 빠져 가지고 이제 패가망신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그리고 청춘 시기에는 친구에게 애인에게 뭘 해 준다는 게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었던 일 같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가득한 사랑은 그런 것이었죠. 내 전부를 걸고 가는 사랑.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201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막 생겨나고 지금처럼 막 정보 이용이 쉽던 시절이 아니어서 돈이든 시간이든 관계를 누군가와 가깝게 유지한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때 엽서나 손편지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
받고 썼던 시절 같거든요. PD님은 지금 이제 20 대니까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2000년대 초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몇 살이었을까? 기억 안 났겠지? 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쓰기 이전의 삶을 생각을 해 보면 되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정해진 글자 수가 있어.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꺾었지 짚어 담아서 보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진심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가 좋았다. 근데 이제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이 영화는요. 진짜 이별해야 할 때를 알려준 영화 같거든요. 이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한동안 계속 이별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다시 엮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이별이 딱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딱 진짜 이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그 지점. 더 이상 타로나 신점을 보다리지 않고 진짜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는 그때 정호와 은호는 처음 만남부터 강렬했지만 사귀는 시작도 쉽지 않았고요. 서로 어려운 형편이라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면서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자 주인공 정원은 계속 도망을 가고 남자 주인공 은호는 그녀를 계속 잡으러 가죠. 몇 번의 이별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장면은요. 처음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여친 정원이 도망가 버려요. 이제 사귈 듯한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 정원이 그런 말을 해요. "너하고 사귀었다가 너하고 헤어지면 나는 소중한 친구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사실 너무나 아리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요런 느낌을 또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한 느낌, 귀한 느낌. 우리 젊은 피디님은 좀 아시나요? 그 느낌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너무 소중해서 무섭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을 평생 잃어버릴까 봐 좀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만 좀 겪어 봤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거겠죠. 소중한 존재가 생기고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싶은데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두렵죠. 관계가 생긴다는 건 참 어렵고 버거운 일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참 남는 게 없는 장사 같은 느낌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겐 많은 AI에 기반한 시스템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은 감정이 얹어진 인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제한된 시간과 돈을 쓰고 감정을 써서 나를 걱정해 주어야만 우린 마음에 와닿는 존재들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느껴져야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밤새도록 GPT에게 묻고 떠물어도 GPT의 답변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GPT는 현명한 답변을 주기는 했지만 자기 감정과 자기의 제한된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나눠준 헌신을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맙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소중해진 관계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카톡 대답을 바로바로 해야 하고 피곤할 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어 나가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도 이 사람에게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까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면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감정 조절을 잘하려고 하고 일관되게 다정하고 친절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원과 은호가 진짜 이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정원이 집을 뛰쳐나가는데 그 남자 주인공 은호가 비를 맞으면서 미친 듯이 막 그녀를 잡으러 달려가요. 근데 이제 막상 마주쳤는데 그 남자 주인공 은호가 눈앞에 서 있는 그녀를 잡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 느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 그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정원을 마주하는데 그 마주한 순간에 오히려 한 발 물러나죠. 이날은 정말 이들이 이별을 한 날입니다. 정원을 따라갔지만 은호는 승강장에서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다음 장면에서 정원은 핸드폰에서 그 남자의 번호를 삭제하게 됩니다. 정말 이별해야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닐까 알려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더는 이 사람하고 갈 수 없겠다고 결론이 서는 날이었겠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정원이 이제 지하실 집에서 커튼을 젖히고 햇볕을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데 하늘도 어렵고 집안 상황도 안 좋아서 막 쫓기는 상황에 처한 이제 남자친구 은호가 그 햇볕을 못 열게 해요. 커튼을 다시 닫고 햇볕을 가리거든요. 그때 정원은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게 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만 하는 은호가 지금은 정원에게 그걸 허용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 마음이 너무너무 쓰렸어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애착이 깨지는 결정적 순간이구나. 거의 완벽하게 이것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서운해서 헤어진 장면이 아니고요. 내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입니다. 진짜 이별은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요. 나를 살게 했던 것들을 그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여자 정원에게 햇볕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고시원 어둠 속에서 살면서 그녀가 자신의 신세한탄을 할 때 은호가 그러죠. 자기에게 오면 내가 햇볕을 마음껏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원에게 고시원의 어둠은 그녀의 과거, 애착의 환경, 결핍, 고립, 정서적 빈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빛을 주겠다고 한 순간 그녀는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대상을 경험합니다. 이제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외롭고 결핍 많은 그녀에게 애착의 회복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삶에 많이 친 은호가 어느 날 말한 거죠. 지금은 커튼을 닫아야 해. 아마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일 것입니다. 너를 살게 하던 방식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사실 이 남자는 왜 갑자기 울컥하지? 내가 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오해를 해 가지고 남편이 지금 오해를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냥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사실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고통을 감당하느라 너의 회복까지 버틸 여력이 없어." 그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아마도 남자인 은호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실패했고 무너진 자존감, 자기 혐오와 수치심, 이 모든 것이 이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빛을 향한 몸짓이 그에게는 지금은 희망이 아니라 위협으로까지 느껴지는 상태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왜 여자인 정원은 설명하거나 요청하거나 뭔가 협상도 안 하고 떠나버렸을까? 그건 아마 이 장면에서 이 여자의 감정은 섭섭함이 아니라 이제 원초적으로 느낀 거예요. 안전함이 무너진 붕괴의 어떤 공포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 정원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 남자를 잃는 게 정말 아프긴 하지만 이 사람 곁에서 남아 있으면 '내가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별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전을 위한 반사작용 같은 것입니다. 이별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별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는 관계에서의 철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던 우리 사이의 조건이 무너졌을 때 애착은 이렇게 조용히 철수하게 됩니다. 수많은 연인은 바로 이 장면에서 헤어집니다. 내가 숨쉬기 시작한 지점이 상대에게는 버거운 지점이 되었을 때, 나의 절실한 요구가 조금 참아, 이런 반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별은 감정 때문에 일어난 선택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 정원은 그를 덜 사랑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사랑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아마 결심을 되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만약에 우리 영화 리뷰였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